혹시 나한테도 세무조사가 닥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사업을 하시거나 부동산 거래를 해보셨다면 아마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예요. 세무조사, 이 네 글자만 들어도 괜히 가슴이 쿵 내려앉죠. 근데 사실 그 두려움의 정체는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오늘 국세청 출신 전문가의 눈을 빌려서 그 막연한 공포를 명확한 자신감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서류를 갖고 튀어가면 끝까지 쫓아가야죠. 운동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전직 국세청 조사관이 했던 말인데요. 이 한마디가 사전 통보 없는 세무조사가 얼마나 긴박한지를 그냥 생생하게 보여주는 거죠. 물론 모든 조사가 이렇게 영화처럼 펼쳐지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런 극단적인 상황이 도대체 왜 벌어지는지 아는 것,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알아볼 핵심입니다. 네, 맞아요. 세무조사에 대한 두려움, 이거 그냥 기분 탓이 아닙니다. 주변에서 누구는 조사 한번 받고 아파트 한 채 값을 세금으로 냈다더라, 이런 얘기 들리면 와, 이게 남일 같지가 않죠. 그 엄청난 스트레스와 재정적인 타격에 대한 걱정,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복잡한 세무조사의 지도를 한번 쫙 펼쳐보려고 합니다. 첫째, 세무조사의 진짜 목적은 뭔지. 둘째, 완전히 다른 두 가지 조사 유형은 뭔지. 셋째와 넷째로는 각각의 조사 대상이 어떻게 선정되는지 그 내부 시스템을 들여다볼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바탕으로 우리가 세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어 전략까지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첫 번째 관문이에요. 세무조사의 진짜 목적. 아마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거랑은 좀 다를 거예요. 오늘 설명을 들으시면 생각이 조금 바뀌실 겁니다. 흔히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나라에 돈이 없나? 그래서 세무조사 빡세게 하나? 뉴스에도 가끔 그렇게 나오고요. 근데 과연 그게 진짜 이유일까요? 근데 놀랍게도요, 세무조사를 통해 직접 걷어들이는 세금은 전체 세수의 고작 1에서 2%밖에 안 됩니다. 어때요? 생각보다 너무 적지 않나요? 이것만 봐도 세수 확보가 주된 목적은 아니라는 걸 바로 알 수 있죠. 그럼 진짜 목적은 뭐냐? 법에 딱 나와 있습니다. 바로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는 것. 생각해보세요. 누구는 세금 떼먹고 누구는 꼬박꼬박 내면 너무 불공평하잖아요. 그러니까 고의적으로 탈세하는 사람들을 막고 다들 성실하게 내야겠구나 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 이게 바로 시스템의 진짜 목표인 거죠. 자, 이제 세무조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갈림길에 섰습니다. 세무조사에는요, 완전히 다른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거, 이걸 아는 게 핵심이에요. 이 표 하나에 거의 모든 게 담겨 있습니다. 세무조사는 정기조사와 비정기조사, 이 두 가지로 나뉘어요. 정기조사가 우리가 예약하고 받는 건강검진 같은 거라면, 비정기조사는 이건 거의 혐의를 잡고 들이닥치는 경찰의 압수수색에 가깝습니다. 한쪽은 미리 알려주고 다른 한쪽은 예고 없이 찾아오죠. 리스크의 차원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 둘을 구분하는 것, 여기서부터 모든 세무 전략이 시작됩니다. 자, 그럼 일단 상대적으로 좀 순한 맛인 정기조사부터 한번 파헤쳐 볼까요? 도대체 어떤 시스템으로 조사 대상자를 골라내는지 그 속을 살짝 들여다보겠습니다. 정기조사 대상이 되는 길은 크게 세 가지예요. 첫째, 국세청의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에 포착되는 경우. 둘째, 너무 오랫동안 조사를 안 받아서 그냥 순서가 된 경우.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로또처럼 무작위로 뽑히는 경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여기엔 어떤 개인적인 감정도 없다는 거예요. 그냥 모든 게 시스템의 규칙대로 돌아갑니다. 이 중에서 가장 일반적인 첫 번째 방법, 성실도 분석이라는 건데요.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 걸까요? 간단히 말해서 국세청 전산 시스템이 비슷한 업종, 비슷한 매출의 다른 회사들이랑 여러분의 회사를 비교 분석하는 겁니다. 자,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예를 들어 우리 업계 평균 소득률은 15%인데 우리 회사만 유독 7%로 낮아요. 이상하죠? 또 다른 못은 접대비로 매출의 1% 정도만 쓰는데 우리는 막 5%씩 씁니다. 이런 데이터들이 하나둘씩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국세청 시스템이 바로 이런 이상 신호를 딱 잡아내서 위험 점수를 매기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점수가 일정 기준을 넘어가면 바로 정기조사 대상 후보 리스트에 오르게 되는 거죠. 자, 이제 분위기를 좀 바꿔서 훨씬 더 무서운 비정기조사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도대체 어떤 행동들이 국세청의 레이더에 바로 걸리는 빨간불, 즉 위험 신호가 될까요? 비정기조사는요, 정기조사랑은 시작부터가 다릅니다. 이건 명백한 사건이 터졌을 때 시작돼요. 예를 들어 내부 직원이 탈세를 제보하거나
가짜 세금 계산서 같은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가 잡혔을 때입니다. 근데 이게 나도 모르는 곳에서 터질 수도 있어요. 구청에서 넘겨준 부동산 거래 자료에서 이상한 점이 발견된다거나 심지어는 거래처가 조사받다가 우리한테 불똥이 튀는 경우도 있죠. 한마디로 뭔가 숨기려는 시도가 포착됐다? 그럼 바로 시작되는 겁니다. 자, 이제 그 막연했던 두려움을 단단한 자신감으로 바꿀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알아본 걸 바탕으로 가장 강력한 방어 전략은 뭔지 딱 정리해 드릴게요. 오늘 내용의 가장 중요한 결론입니다. 세무조사는요, 절대 운 나쁘게 걸리는 무작위 게임이 아니에요. 이건 예측 가능한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이 규칙을 이해하는 것, 이게 바로 불필요한 불안감에서 벗어나서 마음 편히 사업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자, 오늘 내용은 한번 정리해 볼까요? 세무조사는 감정이 아니라 철저하게 시스템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그냥 데이터에 근거한 정기 건강 검진 같은 거고요. 진짜 위험한 조사는 명백한 탈세 증거가 있을 때만 시작된다는 거. 그렇다면 우리의 최선의 방어책은 뭘까요? 맞습니다. 결국 답은 하나예요. 꾸준하고 투명하게, 성실하게 신고하는 것. 이제 여러분은 이 시스템이 어떤 규칙으로 돌아가는지 알게 되셨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재무 데이터는 과연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나요?